이 모든 것을 다 인공지능이라 그래요. 아니 뭐 갑자기 인공지능이 하늘에서 떨어졌나? 왜 갑자기 이렇게 인공지능들이 튀어나왔을까? 이런 생각 여러분 하실 것 같고요. 이게 인공지능이 뭔데 이렇게 이런 놀라운 일을 다 만들어주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 의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게 본질이 뭐냐,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이 가능했는가 하는 거를 가급적 그 깊은 그 수학이나 그런 거 없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교과서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기계로 하여금 지능적 행동을 하게 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두 가지를 이해해야 돼요. 지능적 행동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럼 뭐 생각해 보세요. 지능적 행동? 보고 듣고 말하고 이러는 거 웬만한 그 하등 동물은 잘 못하는데 사람만 하잖아요. 이런 거. 그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는 거, 계획을 수립하는 거, 지식을 처리하고 추론도 하고 또 모르면 배우고 이러는 것을 지능적 행동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거를 기계가 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기계가 뭐냐? 바로 컴퓨터예요. 기계가 그렇게 종류가 많은데 하필 왜 컴퓨터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실 거예요. 근데 컴퓨터는 보편 기계예요. 보편 기계라는 건 뭐냐면은 컴퓨터는 만들어질 때 뭐를 할까 하는 것을 결정을 안 하고 만들어진 기계예요. 거기다가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고요. 컴퓨터는 그런 의미에서 모든 기계의 대명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는 게 뭐죠? 컴퓨터는 굉장히 단순한 기계거든요. 하드웨어는. 거기다가 일을 하게 만드는 거는 소프트웨어예요. 소프트웨어를 만들려면 우리가 알고리즘이라는 걸 생각해내야 돼요. 머릿속에서. 모은 다음에 뭐하고, 그 다음에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그걸 생각하는 거.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하면 문제가 풀리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알고리즘이에요. 그 알고리즘을 컴퓨터에다가 그 언어를 이용해서 옮겨줍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그다음부터는 그 허락하는 대로 차례차례 알고리즘을 수행해서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 사람들이 밖에서 의인화를 해서 야, 컴퓨터가 생각을 하나 봐. 컴퓨터가 창작을 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인공지능을 만들겠다라고 한다는 거는 인공지능을 능력을 보여주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서 요즘에 이제 컴퓨팅을 배우는데 컴퓨팅 그것이 바로 인공지능을 만드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지금 현재는 크게 세 가지 용도로 쓰여요. 하나가 인지작용을 모방합니다. 우리 말하는 거, 듣고 아는 거, 보고 아는 거 이런 거를 모방을 해서 기계가 이런 능력을 가지니까 되게 편해요. 옛날에 그냥 일일이 다 어떻게 하라고 명령을 쳐줘야 됐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말로 하면 돼요. 야, 이런 거 한 10개만 찾아봐.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은 제가 보면은 아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이제 기계 사용하는 게 굉장히 편해졌고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해요. 스스로. 우리 바둑 봤잖아요. 바둑 어디다 알을 넣어야 될까 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를 최적화를 해서 문제를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뭐 어려운 결정을 인공지능이 다 알아서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동화하죠. 뭐 무인자동차가 대표적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손을 놓고 있어도 알아서 업무를 다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기술들을 할 수 있는 것을 다 합친 거를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뭐 특정한 기술 하나 이런 거라고 보기보다는 뭐 기술들의 집합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학교에 계시니까 교사 단체에서 인공지능을 이제 설명을 하는 자료입니다. 그걸 제가 번역을 해봤는데 인공지능은 첫째, 센서를 이용해서 세상을 인식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세상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고 그 표현을 이용해서 판단을 하는 거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세 번째는 배운다. 그죠? 배우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연스럽게 사람과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죠? 그 상호작용을 하려면 여러 가지 지식이 필요해요. 그죠? 뭐 언어도 여러 가지 알아야 되고 마찬가지.
그런 식의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근데 이것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많다. 그걸 가르쳐 주세요라고 선생님 단체에서 선언을 한 겁니다. 이런 인공지능을 만드는 기술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람의 지식을 이용해서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의 지식을 이용하냐? 머릿속에서 사람이 다 생각하고요. 그거를 컴퓨터에 옮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코딩이라는 겁니다. 그게. 코딩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문가 시스템 그렇지만 그것도 지식을 표현해주고 그렇지만 가장 근본적인 거는 사람의 머릿속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데이터를 보여주면은 인공지능이 알아서 필요한 거를 지가 배워가지고 가는 거예요. 멋있죠. 사람이 일일이 지시를 안 해줘도 그 데이터만 보여주면 거기서 중요한 거를 뽑아서 판단하는 알고리즘을 지가 만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여러 가지 가능성 같은 거를 쫙 늘어놓으면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거를 지가 골라갈 수가 있어요. 우리 바둑이 그런 거죠. 어디다 수를 줄 수 있는가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걸 지가 골라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탐색, 그 다음에 시행착오를 거쳐요. 한번 해보고 안 되네 그러면 이러면 안 되겠구나 라고 배우죠. 이런 식의 시행착오를 거쳐 발견하는 이런 세 가지의 그 큰 흐름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바둑 이것이 이러한 기술들을 다 사용해서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신 가운데가 여러분이 보신 알파고예요. 알파고는 학습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고수들이 어떻게 바둑을 두는가 하는 거를 기보를 한국기원에서 사갔어요. 그래서 한국기원에서 사갔으니까 한국에서 그 대회를 했죠. 그래서 그 알파고를 이세돌을 이기는 걸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후에 그 사건이 있고 한 1년쯤 후에 야 사람한테 배우지 말고 네가 알아서 좀 네가 둬보고 그러다가 좋으면 배우고 안 좋으면 잊어먹고 하는 그런 식으로 좀 배우면 안 되겠니 해서 만든 프로그램이 알파 제로라는 프로그램인데 그것이 알파고보다 훨씬 더 강력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만드는 방법이 꼭 한 가지 방법만 있지 않다.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알파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알파고가 어떻게 배웠는가 한 걸 볼까요? 굉장히 재밌어요. 3시간 훈련시키고 나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젖바둑을 주는 거예요. 이거 처음에 아다리 치고 그냥 먹을 수 있으면 금방금방 따먹는 이런 식의 바둑을 줬는데 한 19시간 정도 바둑을 두니까 제법 그럴듯해요. 세력도 쌓고 집도 지으면서 그다음에 포석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 바둑을 두는 거고요. 한 70시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놈이 여러 곳에서 전투를 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바둑 잘 두는 사람은 한 규통에서 전투를 하다가 불리하다 생각됐을 때 거기서 그냥 죽을 때까지 거기 서서 죽이는 게 아니라 손을 딴 데서 옮겨가 가지고 거기서 전투를 또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여러 곳에서 전투가 벌어지죠. 그런 전투를 하면서 그다음에 포기할 건 포기하면서 다른 거를 살려낸다든가 이런 식의 전략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전투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주 고수가 돼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알파고가 우리 이세돌을 비롯한 사람을 이겼는데 이것이 큰 의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인공지능이 데이터로부터 배워. 이것도 놀랍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배우지 않고도 스스로 능력을 쌓기 시작해. 알파 제로라는 게 그런 거예요. 지가 지네들끼리 해봐. 그러더니 인공지능이 인공지능들끼리 경쟁을 해. 그래서 거기서 능력을 향상을 시켜. 이런 식으로 한 것이 인류가 수천 년 동안 바둑에 대한 지식을 쌓고 전수해주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온 건데 며칠 만에 4일 만에 그걸 모두 능가하는 그런 능력을 갖는다. 이건 놀라운 거죠. 진짜 이게 어째 이런 상황이 거기서 인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걱정스럽죠. 이런데 이게 이런 그 능력이 바둑 두는 데만 사용되면 그런가 보다 하면 되죠. 바둑은 컴퓨터나 두라 그래 그러면 되는데 문제가 그게 아니고 모든 어려운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요. 아까 보신 것처럼
그 단백질 3차원 구조 분석도 할 수 있고 신소재도 탐색할 수 있고 뭐 에너지 가장 효율화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의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제는 사람은 인공지능부터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잘 사용하는 것이 경쟁력이에요. 인공지능은 도구입니다. 도구로 사용해야 됩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람의 지식을 이용하는 인공지능은 어떤 성공을 보여줬는가? 우리 아까 봤던 그 퀴즈에 나갔던 거는 사람이 다 지식을 일일이 집어넣어준 거예요. 스스로 배운 게 아니고요. 사람이 다 집어넣어준 거거든요. 뭐 이러니까 사람하고 대화를 쉽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요즘에는 이제 지능형 스피커, 인공지능 스피커 이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질문을 하면은 대답도 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야, 뭐 지금 몇 시니요? 뭐 시간도 가르쳐주고 이런 식으로 대화가 가능으로 됐고요. 그러나 거기에 좀 더 깊은 지식이 필요한 것을 하려면은 이제 모든 뭐 넓은 분야 다 대답을 잘 못하니까 좁은 분야 특정 뭐 법에 대한 것만 뭐 물어보면 대답해 준다든가 특정 질병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답해 준다든가 뭐 특정 교과목에 대해서 질문하면 가르쳐 준다든가 이런 거는 이제 충분히 실용화됐고요. 우리가 꿈꾸는 거는 뭐 전지전능한 인생의 동반자죠. 뭐든지 물어보면 다 대답해 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 청주에 왔는데 오늘 점심에 뭐 먹을까? 그러면 얘가 딱 알아가지고 당신 좋아하시는 칼국수 근처에 있으니까 거기 가서 드세요. 뭐 이런 식의 얘기해주는 뭐 그런 거를 우리가 꿈꾸고 있는 거죠. 근데 아직 뭐 그거는 뭐 영화에 나오는 수준이지 실용화는 안 된 수준입니다. 데이터로 배우는 인공지능,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학문이에요. 한 1940년대에 신경세포가 어떻게 생겼고 이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하는 거를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수학적 모델을 만들고 컴퓨터에다 옮겨서 이런 신경망을 만들었어요. 이 신경망은 모든 함수 역할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함수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그 함수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거는 학습을 시켜서 그 함수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뭐 그 컴퓨터를 이제 병렬로 구성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된 컴퓨터는 하나의 뭐 그 노드가 없어지더라도 전체 작동하는 데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학습을 시켜서 우리가 그런 신경망을 만드는데 학습시켜야 될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학습시키면 된다는 거는 1950년대에 알았는데 그것이 학습시켜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가 능력이 안 돼가지고 잘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1980년대에는 한 2층 신경망 정도 하는데 요즘에는 컴퓨터도 좋아지고 학습시키는 방법도 좋아지고 그래가지고 고층 신경망, 심층 신경망 이런 것을 우리가 가지고 신경망을 학습시켜서 어려운 문제를 풀도록 지금 인공지능에다가 일을 시키는 겁니다. 어떤 일을 시키는가 볼까요? 이런 영상을 인식하는 걸 시켰어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뭐 호랑이도 보여주고 뭐 배도 보여주고 버섯도 보여주고 이렇게 쭉 보여주고 그런 다음에 여기 고양이를 보여주고 이게 뭐냐 고양이냐 토끼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게 고양이입니다라고 맞히는 겁니다. 이 문제가 간단한 것 같지만 간단치가 않은 게요. 여기 보시는 거지 고양이가 뭐 드러나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얼굴이 껌껌해져서 잘 안 보이기도 하고 뭐 뒷배경이 조그맣게 나오고 이렇습니다. 그래도 고양이라고 알아내는 능력이 굉장히 굉장한 겁니다. 사람이 보통 95% 정도 맞춘다 그래요. 근데 지금 인공지능은 그것보다 훨씬 더 잘 맞추고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이용해서 저렇게 보시는 거지 자동차의 외곽을 맞춘다든가 아니면 움직이는 동영상에서 이건 자동차입니다. 이거는 사람입니다. 뭐 이런 거를 얘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죠. 이걸 이용하면은 사람 얼굴도 알아낼 수 있고요. 어디에 사람이 있는가도 알아낼 수 있고 그 사람이 누군가도 알아낼 수 있고 그 사람이 남자냐 여자냐 나이 먹었냐 젊었냐 또 심지어 화났냐 뭐 슬퍼하냐 뭐 이런 거 다 알아낼 수 있는 수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굴 인식에 관한 거는 지금 뭐 거의 99몇 프로 이렇게까지
그 인식을 잘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난 뭐 2년 동안에 컴퓨터 비전 영상 인식하는 그 기술의 그 비용이 200분의 1로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나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고 뭐 알아내는 거는 이제는 기계 다 시키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굳이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공장에서 품질 검사한다든가 암 진단한다든가 그다음 아까 봤던 농업에서 뭐 잡초와 작물을 분리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는 기계가 다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돼버린 겁니다. 또 그 그림을 만들어내는 기술도 많이 증가했어요. 여기 있는 것들이 다 그림을 만들어낸 겁니다. 사진을 찍은 게 아니고요. 사진을 많이 보고 사람이 이렇게 생겼구나 해서 한번 사람 하나 만들어 봐라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2014년에는 저렇게 흑백밖에 못하고 그랬는데 점점 기술이 좋아져서 2020년에 만들어진 그림 보세요. 이게 만들어진 사람인데 있는 사람이 아니고 뭐 완벽하지 않습니까? 뭐 잔주름에 수염에 뭐 그 흰머리에 모든 거 다 만들어내는 기술이 됐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이제 아까 우리 동영상 만드는 기술하고 연결되죠. 근데 그 만드는 과정 중에서 그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약간의 조건을 변화를 시켜주면은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화나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이 사진 찍은 게 아니고 다 만든 겁니다. 시간은 얼마 걸렸냐? 0.1초 뭐 이런 정도 시간이 걸린 거고요. 여기 그 화난 모습, 뭐 즐거운 모습, 뭐 겁먹은 모습 이런 거 한 거는 우리나라의 네이버에 있는 연구원들이 한 겁니다. 우리 연구원들도 제법 잘해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영화에 나오는 배우를 가서서 웃으세요, 뭐 울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아바타를 만들어 가지고 아바타를 웃게 만들고 울게 만들고 그래 가지고 그걸 쓰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들 기술들이 가고 있다. 그리고 정마담한테 주려는 거 이거 잠자리 라디오. 정마담한테 주려는 거 이거 예, 목소리도 바꿀 수 있어요. 스타일을. 그러니까 누구 목소리 목소리 이 사람이 말 안 했는데도 말한 것처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뭐 듣고 봤다고 뭐 믿으시면 안 돼요. 그만큼 세상에 가짜 뉴스가 많이 있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이런 기술을 가지고 예술 작품을 만듭니다. 여기 고호의 밤의 카페라는 그림을 싹 보여주고 여기 이수진이라는 분이 유럽 여행 가서 찍은 사진을 그분이 저희 엔지니어인데 그분이 이제 고풍으로 사진을 바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시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정선의 인왕 재색도를 보고 인왕산 사진을 제가 제공했더니 그걸 가지고 저런 식으로 새로운 저걸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것들을 만들어니까 그림을 뭐 마음껏 만들어낼 수 있죠. 이건 수묵화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그래서 그것도 학습시켜서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제 얼굴도 뭐 수묵화풍으로 그려서 제가 제 사무실에 걸어놨습니다. 또 언어 처리도 굉장히 잘하거든요. 우선 언어 처리를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그런 큰 아이디어가 단어의 의미를 어떻게 표현할까? 컴퓨터의 단어의 의미는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은가? 아주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는데 그거를 공간상 다차원 공간상의 위치를 표현하자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그게 굉장히 성공적입니다. 뭐 깊은 얘기는 할 수가 없는데 하여간 여러분 그거는 맞죠. 어떤 단어가 무슨 의미를 갖는가 하는 건 주위에 있는 단어들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를 알면은 금방 유추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어떤 단어 의미를 잘 모르더라도 앞뒤에서 보면은 이게 무슨 단어구나라고 유추할 수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능력을 컴퓨터가 갖도록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런 식의 연구를 해서 지금 뭐 다 이런 걸 이용해서 언어를 번역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긴 문장은 요약합니다.
이거 두 개 연결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죠. 복잡한 뭐 영어로 된 뭐 그 보고서 읽을 필요 없이 요약된 거를 가지고 한국말로 딱 번역한 거 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글쓰기는 아까 말씀드렸고, 여기 독해력 테스트 같은 거 보세요. 이게 지문을 주고 그 다음에 문제를 주면 그 답을 쓰는 게 우리 대학 입시에 나오는 영어 뭐 독해력 테스트 아닙니까? 그 정도는 다 컴퓨터가 잘한다. 문장을 읽고 이 문장이 좋다는 건지 나쁘다는 건지 뭐 그 분위기가 혐오스러운 건지 뭐 기쁘다는 즐거운 얘기인지 그런 거를 다 감정 상태를 인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언어 기술하고 이 영상 만드는 기술하고 합쳐지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저 사진을 보여주니까 야, 지금 야구 선수가 방망이 들고 공 치려고 기다리고 있어 라는 식의 영어 문장을 인공지능이 설명을 해준 거예요. 지가 만든 거예요. 저희 연구소에서도 따라했죠. 그래서 이 사진을 보여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길을 내려간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이 사진을 보여주니까 맨 처음에는 이제 아저씨가 야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갖고 왔더라고요, 우리 연구원이. 그래서 불러가지고 꼴밤을 딱딱 때리면서 야 놈아, 이 아저씨가 보통 아저씨가 아니지 않느냐, 얼굴 인식 알고리즘하고 연결하자. 그랬더니 그 다음날 해왔어요. 얼굴 인식 알고리즘 또 있었으니까 연결을 해가지고 저걸 보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야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인공지능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사진을 보여주면은 인공지능이 설명해 주는 게 가능합니다. 이것을 연장하면 뭐가 될까요? 영화를 보여주면은 영화를 설명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이해를 하는 거죠. 이런 반대로 문장에서 사진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여기 사진은 여잔데 뭐 달걀형으로 생겼고 메이크업을 헤비하게 했고 뭐 그런 여자 그려봐라고 했더니 이런 식으로 쫙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죠? 이게 이런 것의 이제 연장이 우리 처음에 봤던 이런 달리라는 것이에요. 아보카도 모양의 뭐 암체어를 만들어내라, 무슨 거실 풍경을 하는데 거기에 벽에는 뭐 콜리세움 그 사진이 있고 벽난로가 있는 데를 그려놔, 이런 것이 가능해진 겁니다. 이제 언어와 그림과 이거를 연결할 수 있죠. 그림을 언어로 하기는 언어를 그림으로 바꾸기도 하고, 이것이 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예, 시행착오를 거쳐서 능력을 향상하는 거는 이걸 한번 보십시오. 우리 팬케이크 뒤집는 거, 그죠? 뭐 너무 시큰해도 안 되고 너무 조금 해도 안 되고 짝짝짝 그렇게 해야지 되는데 한 50번 하고 나니까 배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새는 복잡한 기계를 만들면은 그거를 운영하는 방법을 인공지능이 학습을 해서 그거를 사람한테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운영하세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복잡한 드론이나 이런 거 만들었을 때는 운영하는 방법을 다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거는 비디오 게임이죠. 이게 벽돌 깨기라는 게임입니다. 이렇게 판을 움직여서 이렇게 부시는 건데 이것도 강화학습으로 만든 비디오 게임으로 만들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인공지능은 이제 이 생태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인공지능은 정말 좋은 민주화된 생태계를 갖고 있어요. 인공지능 기술은 다 공개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개 소프트웨어, 연구 결과를 100% 공개하고요. 논문도 써서 상업적인 논문지에 내면은 못 써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인터넷에 공짜로 그냥 올려놔요. 그럼 누구나 가서 그걸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문을 받아보고 그 다음에 소스 코드도 공개 소프트웨어에 갖다 오니까 미국의 큰 연구소가 좋은 결과를 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날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인공지능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그냥 빛의 속도로 기술이 발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가지고 사회적 자산화를 할 수 있다. 이게 아주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또 신경망은 굉장히 계산을 많이 해야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다 공개를 해줘요. 내가 이렇게 만드는데 너도 써봐라 하고 나눠줍니다. 그걸 갖다가 조금 바꾸면은 다른 목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기술이 없어서 못한다? 부지런만 하면 할 수 있어요. 갖다 쓰면 되니까.
물론 뭘 그거를 우리도 이제 남의 거 갖다 썼으면 우리도 좀 우리가 좋은 거 만들어서 남도 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못 하니까 좀 뭐 얼굴이 좀 부끄럽긴 하겠지만 뭐 후진국에서는 갖다 쓰시면 됩니다. 그게 인공지능 생태계의 아주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이 이렇게 빨리 발전하는 겁니다. 인공지능의 성공의 원동력 제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뭐 어떻게 뭐를 하자라는 거 알고리즘이 파워죠. 공개 소프트웨어 능력 같은 것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컴퓨터 능력이 굉장히 빨라졌어요.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계산하는 능력이 생겼고 그다음에 그 훈련시키기 위한 데이터가 인터넷을 통해서 한없이 모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능력이 합쳐져서 지금 인공지능이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데다가 최근에는 또 양자 컴퓨터가 나온다고 막 그러고 있어요. 막 컴퓨터 만드는 회사들이 거의 뭐 된 것처럼 막 선전들 하고 있는데 이 양자 컴퓨터는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디지털 컴퓨터하고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컴퓨터는 0과 1만 있는데 양자 컴퓨터는 그 중간 과정도 한꺼번에 존재를 한대요. 그리고 그래서 동시에 계산이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병렬 처리하고는 여러 개의 계산 능력 가진 그 소자가 같이 계산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그 여러 개의 상태를 동시에 계산한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속도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아직 양자 컴퓨터에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양자 컴퓨터에서 이해 못하는 양자 현상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거는 부끄러워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아인슈타인도 양자 컴퓨터 얘기를 할 때 양자 역학을 얘기할 때 야 웃기지 마라 하나님이 주사위를 던지면서 세상을 만든 게 아니야 그러고 아니라 그러면서 돌아가셨거든요. 결국 이해를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인슈타인 돌아간 다음에 양자 역학이 굉장히 발전해서 이제는 양자 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 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 자랑만 많이 했는데 인공지능 자랑만 많이 했는데 약점도 잠깐 얘기할게요. 뭐 이건 중요한 거 아니니까 여러분한테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너무나 많은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 큰 약점이고요. 그러니까 그 전기를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계산하기 위해서. 오죽하면은 뭐 야 온난화가 그 딥러닝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을 정도로 전기를 많이 사용한다. 인공지능 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인종차별이에요. 이게 편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 인공지능 시스템 하나가 가석방 결정을 하는데 백인은 막 가석방 시켜주고 뭐 흑인은 안 시켜주고 이런 사건도 있었고요. 그게 데이터에 편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인공지능으로 그냥 넘어와서 편견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또 윤리적이 않은 대화를 막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루다가 뭐 올 연초에 뭐 막 성적 비하 발언하고 혐오성 발언하고 그래가지고 저거 금방 죽였습니다. 이런 식의 사건들이 여러 번 있었고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거는 또 다른 차원의 그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게 작년 여름에 저 고속도로상에 들어있는 저 트럭을 테슬라 자동차가 자율주행 모드로 가다가 들어박는 모습입니다. 어째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자율자동차가 트럭을 안 배웠을까요? 배웠어요. 배웠는데 자율자동차가 배운 트럭은 바퀴 위에 올라앉은 박스 이것만 트럭이라고 배운 거예요. 앞에는 뭐 헤드라이트도 있고 이런 걸 배웠는데 저 모습은 드러져 있으니까 보이지가 않죠. 바퀴가 안 보이죠. 모르는 거야. 저건 뭐 허여니까 이거 하늘이구나 그러고 신나게 가다가 꽝 두드리고 박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배운 거 아니면 못한다. 인공지능은 안 배운 거는 못한다. 근데 너 어디까지 배웠니? 물어보면 또 그걸 얘기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뭐 데이터가 워낙 많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안전에는 좀 아직 문제가 있다. 열흘 사이 두 건의 사고가 뭐 최근에도 똑같은 사고가 났어요. 뭐 5월 19일이니까 맞춘데 뭐 이 테슬라 자동차가 그 트럭을 잘 모르면 트럭에다 또 쭈르고 박았어요. 여러분들 아마 테슬라 자동차 가지신 분은 아마 그 1,000만 원 정도 더 내시고 이런 자율주행 모드 알고리즘을 소프트웨어를 사셨을 텐데 그 보시는 바와 이렇게 안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벽돌 깨기 프로그램도 2%를 밝게 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아무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 그만큼 밝게 해도 잘 못하고요. 반사판을 조금 올려도 잘 못하고요. 뭐 19 바이 19에서 굉장히 잘하던 알파고가 18 바이 18로 가면은 엉망이야. 그러니까 그걸 일반화라 그럽니다. 사람은 내 일반화를 잘해요. 우리가 테니스 좀 배운 다음에 탁구도 뭐 비슷하게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인공지능은 지금 일반화를 잘 못한다. 그러니까 잘하는 건 잘하는데 그 옆에 있는 건 잘 못한다. 그런 식의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뭐 변화를 가하면 또 막 틀려요. 여기 돼지라고 잘 인식하던 것 같다가 약간의 그 설텐페퍼 노이즈를 가했어요. 여러분 눈에는 똑같이 보이는데 이걸 보더니 비행기라고 목표를 바꾸는 거예요. 바나나라고 잘 인식하는데 스티커 붙이니까 토스터라고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봐라. 스톱 사인을 보고 잘 하고 있는데 거기다 스티커 몇 개 붙이니까 이건 빨리 가세요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신경망이 이런 문제가 있다. 이게 버그가 아니고 신경망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고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인공지능을 믿고 있으면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배우는 게, 딥러닝이 배우는 게 뭔가 생각해보니까 연관관계예요. 연관관계는 무엇과 무엇이 확률적으로 연관관계 있다는 걸 배우는 건데, 사람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는 우리는 인과관계가 필요하거든요. 이것이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냐 하면 인과관계를 따져야 되는데, 인과관계는 좀 못 따져요. 잘 못 따집니다.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이 설명을 해주라. 너 이거 왜 이런 결론을 냈는지. 당신이 이 약을 나보러 왜 먹게 하냐. 인공지능한테 야, 너 내가 왜 이 약을 먹어야 되냐 물으면은 설명을 잘 못하는 거예요. 더구나 만약에 내가 다른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될 거니? 이런 식의 거는 뭐 거의 뭐 설명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좀 큰 문제로 돼 있고요. 그래서 그 모델이 필요하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다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까 봤던 GPT-3라는 그 프로그램이 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 변호사가 별정을 갈라 그러는데 바지가 심하게 구겨져 있대. 그래서 옆에 보니까 깨끗한 수영복이 있네. 이건 깨끗하게 잘 준비되어 있네.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GPT-3한테 물어보는 거죠. 너는 어떤 옷 입고 갈까? 그랬더니 수영복 입고 가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 GPT-3는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오면 좋다라는 것까지는 잘 만드는데, 그래서 문장을 멋있게 만드는데 세상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인간 세상에 법정이라는 게 뭐고,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뭐 그다음에 사람이라는 게 오욕칠정이 있는데, 내 애인을 사랑하는 다른 남자는 뭐 나는 미워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거를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알기 전에는 인공지능이 사람과 같이 행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따라서 인공지능은 견고한 엔지니어링 도구가 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공지능을 뭐 이렇게 감탄하시는 건 좋은데, 뭐 선별적으로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 인공지능 어디 쓰면 좋으냐? 뭐 글쓰기 하는 거, 그림 그려라. 그 동영상 만들어 봐라. 그건 좋죠. 그 다음에 추천 시스템, 뭐 이런 음악 들어보세요 라든가, 뭐 어떤 영화를 보세요, 당신 이거 먹었으니까 이거 음식 좋아할 거니 이거 들어보세요 라고 하는 거, 뭐 이런 거는 오케이. 뭐 근데 그 다음에 뭐를 발견하겠다라는 것도 오케이. 그건 발견한 다음에 사람들이 꼭 검증을 한번 하잖아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의료 진단을 한다 그런 거는 혼자 스스로 결정해서 행위를 취하는 것까지 가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보조해주는 지원 시스템으로만 써야지, 알아서 네가 다 해버려라 이런 시스템은 좀 곤란합니다. 근데 자율자동차 같은 거는 사람이 개입할 수가 없잖아요. 실시간으로 그냥 거기서 뭐 그 결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인공지능이 결정한 다음에 사람한테 물어봐요? 이거 쓸까요 말까요?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이런 건 상당히 이제 시간이 걸릴 거다. 그죠? 그런데 뭐 이런 뭐 무기 체계 같은데, 자동화된 무기에 인공지능이 들어가서 사람한테 안 물어보고 지가 알아서 막 죽이고 막 그런다?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거 절대 안 된다고 강력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공지능을 그냥 뭐 선한 거라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으니까 항상 감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결정할 때는 사람이 항상 그 안에 들어가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고, 뭐 불공정한 판단을 한다든가 그 윤리적 문제를 야기하는 거는 그 뭐 100% 완벽하게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죠. 자동차도 사고 가끔가다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이 정도는 뭐 괜찮아요 하는 합의가 필요하다. 그런 게 필요하고, 뭐 개인 정보를 막 공개하고 그러는 거 그거 안 되니까 개인 정보 침해 같은 거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기술을 능력을 잘 알고 지금 내가 풀고자 하는 문제에 이것이 잘 적응되는가 하는 걸 아는 이런 능력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인공지능은 지금 현재 하는 인공지능은 굉장히 제한된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정해진 작업만 합니다. 근데 우리가 꿈꾸는 인공지능은 그보다 더 잘하는 걸 꿈꾸죠. 우선 사람 수준의 융통성이 있게 해요. 뭐 알파고는 바둑만 잘 되는데 바둑도 잘 되고 노래 작곡도 하고 뭐 노래도 영어도 잘하는 그런 지능을 우리는 요구하는데, 그런 거를 General Intelligenc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만들고 싶어 하는데 아직은 잘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고 있고, 될까 하는 것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건 좀 차치하고 그 좁은 인공지능 그것 중에서 뭐 사람보다 잘하는 게 언제쯤 나오는가, 굉장히 재미난 토픽 아니에요. 그래서 학회에서 이제 이런 걸 조사를 해봤더니 뭐 언어를 번역하는 거, 뭐 글 쓰는 거, 운전하는 거, 뭐 작곡하는 거 이런 것들이 대부분 2020년이면은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잘한다고 돼 있고요. 한 40년 후에는 사람이 하는 모든 업무의 50% 정도가 인공지능에서 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감정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영화에는 뭐 감정 가진 인공지능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다 소설 얘기고, 저는 뭐 가질 수 없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감정이라는 게 생명체의 속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대부분 연구하는 거는 문제를 푸는 방법입니다. 문제를 푸는 방법만 연구를 하고 있지 감정 같은 거는 잘 연구를 안 하고 있는데, 아마 뭐 또 연구하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동화된 그런 시스템이 윤리적 행동을 하도록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건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선 윤리적 행동이 뭐냐라는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만, 또 이 윤리적 행동이라는 것이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 달라요. 뭐 어느 문화에서는 여성을 뭐 계속 지켜 세우고, 어느 문화에서는 노인을 지켜 세우고 뭐 이럴 겁니다. 또 반려동물에 대한 것도 인식들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항상 그 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는가? 글쎄요. 그래서 지금 MIT에서 모랄 머신이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드는 게 윤리적 기계냐 하는 걸 연구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 재미난 예가 있습니다. 여기 무인 자동차가 사람을 5명을 싣고 가는데 앞에 장애물이 나타나서 급하게 할 수 있는 게 2가지밖에 없어요. 핸들을 빡 틀어가지고 지나가는 5명을, 무고한 5명을 죽이는 거나, 아니면 그냥 꽝 부닥쳐서 자동차 타고 있는 5명이 죽던가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무인 자동차가 어떻게 행동하는 게 더 윤리적일까요? 저는 B가 더 윤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A는 지나가던 무거운 사람을 죽였잖아요. 근데 B는 뭐 빨리 가려다가 사고 났으니까 빨리 가려던 사람들이 해를 당해야죠. 그게 더 윤리적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자동차를 산다 그러면 어느 자동차를 사시겠습니까? 이머전시에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걸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죽이는 걸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아주 곤란한 문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약간 미래의 인공지능은 지금까지 이제 개발된 좋은 기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 현장에서 아주 신뢰성 있고 투명하고 그다음에 공정하게 쓰도록 하는 그런 엔지니어링 연구도 있는 반면에, 우리가 꿈꾸는 일반적인 지능, 그런 과학적 연구, 그것도 지금 동시에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학생들이나 자녀들이 이제 나중에 아마 인공지능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적으로 잘 쓰는 그런 엔지니어도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될 거라고 저 생각합니다.